안녕하세요. 교사 조아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6월 13일에 시행된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MS 2016 버전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놓았고요. 문제를 이렇게 캡처해서 놓아 놓았습니다. 혹시 이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로 접속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S 2010과 2016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시트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2016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하나, 둘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시트 3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제1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입력해 주시고요.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요. 제1작업으로 오셔서 저희는 1작업부터 3작업까지의 시트의 A열 너비를 1로 바꿔야 합니다. 저희가 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을 클릭해 주시면요. 시트명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3개의 시트가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왼손 Shift 떼셔도 되고요. A열로 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열너비를 1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꼭 2작업과 3작업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내가 제 1작업은 하얀색, 그 다음 2작업과 3작업은 그 이름에 회색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1작업으로 와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제 1작업만 하얀색, 2작업, 3작업은 이름의 색깔이 회색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문서에서 ITQ 폴더를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시험장에 가면 ITQ 폴더가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ITQ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요. 수험번호는 8자리인데 저희는 지금 없으니까 1, 2, 3, 4, 5, 6, 7, 8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면요.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요 드래그 한 상태에서 요 범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25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5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 해서요. 요 드래그 한 범위 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뒤에 행 높이를 22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A열 바로 왼쪽에 요 이렇게 삼각형 보이시죠? 진한 회색깔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전체 선택이거든요. 여기 저희가 글꼴은 굴림 11,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 11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요 정렬 꼭 눌러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신 뒤에 여기 B4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입력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G4를 보시면 여기 문제는 G4에서 하나의 셀에 지금 2줄이 입력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량 뒤에다 커서를 놓고 왼손으로 Alt, 오른손으로 엔터 입력해 보세요. 그럼 Alt, 엔터를 치시면 2줄이 되고요. H4도 더블 클릭해서 량 뒤에 커서 놓으시고 Alt,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하나의 셀에 2줄이 입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해야 될 게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숫자가 F5부터 회계 서식까지 따지면 J12까지입니다. 그러면 F5부터 J12까지는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면 F5부터 H12까지는 여기 콤마가 있네요. 그러면 F5부터 H12까지는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쉼표가 있거든요. 쉼표 스타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제 테두리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 테두리로 오셔서 목록 단추 눌러보세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여기 BO부터 J12까지 범위 지정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상품명의 열너비가 굉장히 좁죠. C와 D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양쪽으로 진한 색깔의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C와 D 사이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너비가 맞춰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또 해야 될 게 최저 가격과 판매량 적힌 부분, 그 다음 최소 판매량 적힌 부분이 셀 병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B13부터 저희가 D1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저희가 연속되어 있는 시트를 아까 선택할 때 단축키는 Shift였잖아요. 근데 비연속적인 것을 선택할 때 단축키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이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B14부터 D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 F13부터 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G13부터 어디까지냐면 I13까지입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하셨으면 이제 컨트롤 키는 게 떼셔도 됩니다. 떼셔도 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F13, 14 클릭하시고 여기 대각선 넣어야 하거든요. 셀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표시 형식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작은 화살표 눌러보세요. 여기 표시 형식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네, 테두리로 오셨으면요. 여기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조건 첫 번째는 이제 다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마켓 커리 온라인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 클릭하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사각형 두 번째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여기 F와 G열 사이까지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홈으로 가서 여기 봤더니 굴림 24래요. 그러면 글꼴은 굴림,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 입력해 주시고요.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여기가 검정색 굵게 채우기 노랑이래요. 그럼 글자색은 검정색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채우기 색깔 클릭해서 여기 노란색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진하게라고 했으니까 굵게 하시려면 첫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래요. 이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더블 클릭하면요. 도형 효과가 나오죠. 여기서 그림자 클릭하시고요. 바깥쪽 첫 번째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텍스트 편집 누르시고 마켓 거리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거 조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나왔습니다. 요 캡처해 놓은 문제는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킬게요. 그러면 J14 이후에 여기 빈 곳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L15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L15 클릭해 주시고요. 결제, 그리고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문제 보시면 결제가 세로 쓰기가 되어 있고 두 개의 행이 하나로 병합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L15부터 L16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리고 나서 세로 쓰기가 돼야 되니까 가나를 클릭해 보세요. 세로 쓰기 클릭 하신 상태에서 결제부터 부장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누르시고 이제 저희가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랑 비슷하게 만들려면 저희가 여기 N부터 5, 10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를
7.5 정도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험서에서 이제 연러비가 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냥 대략 비슷하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L 연러비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는 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이 적혀있는 이 15행의 행높이도 조절해야 되죠. 15행 행높이 클릭하셔서 여기 행높이는 17.5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16행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행높이가 40으로 하겠습니다. 2010 버전에서는 결제부터 부장을 꼭 범위 지정하시고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꼭 클릭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2016 버전에서는 그냥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여기로 와서 컨트롤 V 누른 상태에서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 나오죠. 목록 단추 누르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세 번째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존처럼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그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홈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우기가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조건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조건 네 번째는요. B4부터 J4까지 G14, I14 영역은 중앙으로 채우기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B4부터 J4 범위 지정하시고요. 저희가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 단축키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품명 클릭, 그 다음에 가격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는 이제 떼어도 되고요. 채우기 색으로 가서 이제는 주황 색깔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주황 색깔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상품명 C5부터 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B14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버섯 구종부터 블루베리까지 쭈루룩 나와야 합니다. 그럼 H14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들어왔으면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목록으로 됐으면 원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C5부터 C4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C5부터 C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버섯 구종 클릭해 주시면 여기 문제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버섯 구종이라고 임의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해야 될 거, 셀 서식 F5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라고 했습니다. F5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여기 표시 형식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여기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뒤에다가 원을 붙여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샵, 콤마, 샵샵 0. 네, 여기 세 자리 수마다 쉼표 입력하고 공은 그대로 표시하는 샵, 콤마, 샵샵 0에 저희가 이제 큰 따옴표를 하고 문자를 입력해야만 저희가 큰 따옴표로 묶은 그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따옴표 하시고 여기다가 원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큰 따옴표 하면 여기 뒤에 1900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으면요. 거기 부분이 그대로 표시가 되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F5부터 F12까지 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F5부터 F12가 범위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 F5가 나옵니다. 이걸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가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네, 그러면 빙고 클릭하고 여기 이름 상자 오셔서 가격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네, 하셨으면 여기 하시냐 고생했고요. 이제는 밑에 있는 저희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수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항상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거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매 순위를 구하는 거네요. 1번 판매 순위.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if 함수는요, 조건이 나오고 참값과 거짓값이 나오는 함수고요.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려는 거 클릭하시고 순위를 구하는 범위 이제 지정하시면 되고요. 방법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I5에다 클릭하시고 는 입력해 주세요. if 함수 써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if 함수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 조건이 뭐냐면 순위가 3 이하라면이에요. 그럼 랭크 함수 써주시고요. 랭크 함수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순위를 구하는 순위를 구하는 건 뭐죠? 저희가 판매량이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H5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콤마 하시고요. 저희가 끌었을 때 저희는 끌었을 때 범위가 바뀌면 안 되니까 H5부터 H12를 범위 지정하신 뒤에 F4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 앞에 달러 표시 그 다음에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야만 끌었을 때 저희가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하고 저희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 대부분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구해요. 가장 점수가 높은 게 1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0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0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가로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조건이 3 이하라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입력해 주시고요. 3, 그럼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3 이하라면 순위를 구하고 참값이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랭크 함수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되겠죠. 랭크 함수 들어와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 H5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될 때는 H4 클릭하시고 그냥 화살표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H5가 됩니다. 그럼 쉼표 눌러주시고요. H12부터 H5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리고 F4 눌러주시고요. 내림차순은 생략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쉼표 눌러주셔야 되죠. 그러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공백은 따옴표를 2번 입력하시고 이제 저희는 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줘야 되죠.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치시면요. 이렇게 2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기 문제에 위라는 말도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끝에다가 and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 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위를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해서 나온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아래를 커서 갖다 대시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요 셀 채우기를 이용해서 쭉 끌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끌었을 때 1, 2, 3위까지만 표시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1번 한 거고요.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요. 입고 연도인데 판매 개시일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이래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는 하시고요. 연을 구하는 함수는 이어 함수입니다. 이어 함수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어디를 클릭해야 되냐면 저희 DO 판매 개시일이라고 했으니까 DO 클릭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근데 끝이 아니죠. 뒤에다 연을 붙이라고 하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연, 큰 따옴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판매 개시일이 18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끌어주시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저희가 이렇게 끌면서 서식도 끌어져서 여기가 또 굵게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BO부터 J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번까지 끝냈고요. 이제 3번으로 와보겠습니다. 3번은 최저 가격을 구하는 거네요. 굉장히 쉽죠.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셀 범위만 지정하면 끝이에요. min 입력해 볼게요. 최소값 구하는 거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서 정의된 이름 가격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저희가 가격은 F5부터 F10이었습니다. 범위 지정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름 상자 지정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엔터 입력해 주시면요. 1,900원이 나옵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상품 수를 구하는 건데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먼저 count if는 저희가 개수를 구하려는 범위고요. 그리고 조건 입력하면 되고요. average 함수는 평균 구하는 함수니까 여기서 먼저 count if를 입력해 주세요. count if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일단 개수를 구하려는 범위는 어딜까요?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판매량은 H5부터 H12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콤마,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은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큰 따옴표 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7을 눌러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에버리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 들어와서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가로 닫으시고요. 한 번 더 가로를 닫아야 되죠. 왜냐면 count if 안 닫았잖아요. count if에 대한 거 가로 닫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상품 수는 4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요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쓰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를 구하려는 범위 콤마 그리고 평균 이상이니까 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최소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고요. dsum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먼저 d가 들어가면요. 항상 전체 범위 그리고 전 열조, 열번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D가 들어가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입니다. 는 하시고요. dsum 들어가 보겠습니다. dsum은요. 일단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 판매량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전체 범위는 B4부터 저희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되고요. 전체 범위 지정하실 때 꼭 요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건을 범위 지정할 때 제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 하시고요. 콤마 열번호는요. 판매량이니까 열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7번째 열이고요. 콤마 조건은 최소 판매량이니까 24부터 25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최소 판매량의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요거 dsum 했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가격 나오는데요. H14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가격을 구하래요. vlookup을 쓰라고 했고요. 늘 vlookup을 나오는 함수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는 하시고요. vlookup 입력해주세요. vlookup을 입력하시고요. 더블클릭해서 들어오면 먼저 찾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H14 클릭하시고 콤마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범위는 버섯 구종부터고요. 문제에서 가격까지라고 했으니까 버섯 구종부터 가격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콤마 열번호는 범위를 지정한 데서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4라고 입력하시고 콤마 저희가 정확히 일치라서요. 펄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정확히 일치는 0입니다. 0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가로 닫아주세요. 저희가 vlookup은 항상 찾을 값, 콤마, 범위, 열번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버섯 구종에 대한 가격은 1,900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7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매량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조건부 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클릭하시고요. 녹색이니까요. 단색 채우기 녹색 클릭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누르시고요. 저희가 기타 규칙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최소값은 최소값으로,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색은 저희 녹색이었죠. 녹색 클릭해 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1번에서 하라는 내용은 다 한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작업 보겠습니다. 필터 및 서식이고요. 80점짜리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1작업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지정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B사부터 H12라고 했습니다. 그럼 B사부터 H12 범위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2작업으로 오셔서 B2 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너비가 안 맞을 때는 붙여넣기 요 삼각형,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너비를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요. 열너비가 딱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조건 볼게요. 카테고리가 수산이거나 판매량이 2만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위치는 B13셀입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 갖고 와야 될 게 카테고리랑 판매량이죠. 카테고리 클릭해 주시고요. 떨어져 있는 이렇게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클릭,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B13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조건식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거 나니까 다른 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는 수산 입력하시고요. 이거 나니까 다음 줄에다가 판매량 그 다음 줄에다가 여기다 이상이니까 그거나 같다 2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요. 이제 복사 위치가 B18이에요. 여기에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는 B2부터 H2까지 다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B18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표에다 커서 놓으시고요.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거 ESC 눌러서 해제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는 요 고급 필터를 해야 되는데 고급 필터는 데이터죠. 데이터로 가시고요. 고급 필터 클릭하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요. 목록 범위가 B2부터 H10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저희가 입력한 B13부터 C15까지입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요. B18부터 H18 범위 지정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B18부터 H2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저희는 채우기 없음을 해야 되거든요. 채우기 없음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채우기 없음까지 하신 후에 표서식 눌러서 저희가 보통 6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6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까지 적용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냐고 고생했고요. 이제 제 3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3작업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80점짜리고요.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제 1작업으로 오시고요. B사부터 H12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으로 가시고 피벗 테이블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이런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럼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요. 위치 클릭하신 뒤에 제3작업으로 오셔서 B2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뜹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판매 게시일이 행, 카테고리가 열입니다. 판매 게시일을 끌어다가 먼저 행 레이블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를 끌어다가 저희는 이거를 열 레이블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개수, 상품명, 최대값, 판매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상품명과 판매량을 끌어와야 됩니다. 상품명 끌어다가 시그마 값, 그 다음에 판매량 끌어다가 저희는 또 시그마 값 다음에 갖다 놓으세요. 그럼 숫자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합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 보시면 얘는 상품명은 개수가 맞는데 판매량은 최대값입니다. 그럼 여기 판매량 합계 클릭하시고요.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저희는 이거를 최대값 클릭해 주시고요. 꼭 사용자 지정 이름 확인하셔서 판매량 뒤에 혹시 나오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단위가 나와 있네요. 단위 입력해 주시고요. 콜론 EA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저희는 해야 될 게 판매 개실 및 카테고리별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판매 게시를 그룹화하래요. 그럼 B5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가주세요. 그럼 그룹으로 가시면요. 저희는 이제 연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다 눌러서 해제하시고 연만 파란색으로 딱 나오게끔.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나오게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2017, 2018, 2019년 이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그룹화까지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에 빈 셀은 여기 별 2개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거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C5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저희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요. 빈 셀 표시로 가서 저희는 별 2개 입력해 주시고요. 요약몇 필터 가셔서 저희는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라고 했으니까 행총합계 표시를 해제해 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C5부터 H8까지 범위 지정하신 뒤에 가운데 정렬 쉼표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저희가 또 뭘 해야 되는지 보세요. 여기는 채소가 앞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 저기 과일에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열 레이블 요 목록 단추 누르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내림차순 눌러주세요. 그럼 채소가 앞으로 오고요. 과일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 문제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B4 클릭하시고요. 판매 개시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C2 클릭하시고요. 카테고리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저희 프린트랑 똑같이 판매 개시일 카테고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피벗 테이블까지 하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저희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작업 그래프 부분입니다. 그래프 부분은요, 제가 여기 문제를 밑에다 넣어 놓았는데, 여기 버섯 9종, 냉동 산딸기, 아보카도, 햇양파, 브로콜리, 블루베리입니다. 여기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상품명부터 버섯 9종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냉동 산딸기부터 블루콜리 2종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블루베리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떼지 말고 계속 F4부터 F5까지 F7부터 F10까지 F12 클릭 그리고 H4부터 5까지 H7부터 10까지 H12 클릭해 주시고요. 삽입 누르셔서 여기 막대 그래프 여기 세로 막대형 클릭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저희는 새 시트로 가겠습니다. 제4 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새 작업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제4 작업을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서요. 이렇게 1, 2, 3, 4 순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레이아웃 3, 스타일 6입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3 클릭해 주시고요. 스타일은 6입니다. 1, 2, 3, 4, 5, 6 네, 이렇게 클릭해 주겠습니다. 여기 스타일 6까지 하신 뒤에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으로 가셔서 굴림 11로 해주시고요. 굴림 11 입력해 주시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입니다. 네, 서식으로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는 질감 눌러주시고요. 파랑 박엽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림 영역 가운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 굵게 20입니다. 홈으로 가셔서 굴림 굵게 여기 첫 번째 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씨 크기는 20 입력하시고요.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눌러주시고요. 테두리 눌러야 되니까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 여기 클릭하시고요. 범위 지정하신 상태에서 채소 및 과일 판매 현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6번까지 한 거고요.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니까요. 가격은 요 파란 색깔입니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고요.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보조축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혹시 요거를 그 기출문제 답과 비교했을 때 여기 막대 색깔이 왜 여기 지금 모범 답안하고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모범 답안은 2010 버전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저는 2016 버전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니까요. 그 색깔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레이블 양파의 판매량 계열값을 표시하래요. 그럼 햇 양파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햇 양파 판매량의 계열값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요. 이렇게 21,056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 그림 영역에서 눈금선 더블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에서요. 대시에서 저희는 파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선으로 변경했고요. 축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5천 반, 25,000까지 맞고요. 우측으로 와서 보면 여기가 안 맞네요.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2010 버전에선 딱 떴죠. 근데 오른쪽에서 뜹니다. 2016은 오른쪽에서 뜨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8,000만 이렇게 해서 2,000 단위로 나가거든요. 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축 서식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뜹니다. 이때 최대값은 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주 단위가 1000이 아니라 2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2000, 4000, 6000, 8000만 이렇게 가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셨고요. 이제 또 해야 될 게 범례명을 변경하래요. 범례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격 클릭하시고 편집 누르셔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격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판매량 들어가시고요. 편집 눌러서 는은 빼시고 판매량 가로 열고 단위 콜론 2A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아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 저희 범례명까지 변경했고요. 이제 9번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가셔서요. 도형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은 여기 설명선 두 번째죠.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 노란색 변형점을 끌어다가 요쯤으로 맞춰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으로 가서 최다 판매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뭐 글꼴이라든지 글씨 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가운데 정렬만 딱 눌러주세요. 그래서 위아래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눌러주시고 글자색은 검정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저장 버튼 꼭 눌러서 마지막까지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 맞게 되었는지 확인이 되셨으면요. 이제 닫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